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체크해 볼 텐데요. 뉴욕 증시 볼만한 내용들이 일단 두 거래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은 연준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이 부분을 저희가 항상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보고 있잖아요. 네. 베이지북이 공개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죠?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US economy shows signs of downshifting as rates inflation bite. 이번에 베이지북 관련해서 발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사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미국 연준은 12개 지역 전체 미국의 경제 활동이 직전 베이지북 발표 이후 계속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일 발표한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대다수 지역은 약간 혹은 원만하게 성장했으며 4개 지역은 보통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거나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야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4개 지역은 직전보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우선 전체적으로는 조금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제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이 소매 부문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약간 둔화됐다는 부분도 함께 짚어줬습니다. 또 여기에 주택 부문의 경우에는 높은 가격과 금리 상승으로 약세가 관찰됐다고 보고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이렇게 짚어줬습니다. 기업들은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언급을 했고요. 또 공급망 차질을 다음으로 꼽았는데요. 이렇게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과 공급망 차질까지 이렇게 짚어주면서 좀 부족한 부분,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함께 체크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렇게 경제 정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차질 등을 기업과 가계가 겪게 될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시장이라든지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봤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면 이번에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대다수 지역이 완만하게 혹은 보통으로 증가했으며 모든 지역에서는 빡빡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개 지역에서는 고용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보고했고요. 대다수 해안 지역에서 일부 기업들은 고용을 동결하거나 빡빡했던 고용시장이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씩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일자리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가동 역량 이하로 설비를 가동을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기업들은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고 또 직무 유연성을 확대하며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 기업들은 임금 상승이 안정되거나 소폭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전국의 기업들은 대체로 내년까지는 임금이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한 개 지역에서 기업들의 임금 상승률 기대치가 2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보도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고용시장은 조금 완화되기 시작했고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연준의 시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내용과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JP 모건 측에서 다시 한번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Jamie Dimon says brace yourself for an economic hurricane caused by the Fed and Ukraine war. 이번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측에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 경영자는 경제에 닥칠 허리케인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뉴욕에서 열린 금융 콘퍼런스에서 그 전까지는 폭풍우를 몰고 올 먹구름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허리케인 수준이라고 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상태가 양호해 보이지만 이 허리케인이 작은 것인지 아니면 초강력 폭풍우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이먼 CEO는 이제는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JP모건은 대비하고 있고 또 대차 대조표를 매우 보수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이먼이 우려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연준의 양적 긴축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는 결코 이와 같은 양적 긴축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면서 양적 완화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역효과를 냈다는 점을 언급했고요. 이는 50년 동안 역사책에 담을 무언가가 될 만큼 큰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이먼은 금융 시스템 내에 너무 많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서 투기를 멈추고 주택 가격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유동성의 일부를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내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지적했는데요. 이 유가가 잠재적으로 배럴당 150달러나 17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면서 우려스러움을 드러내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기적으로 석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유럽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서 유럽에 대한 우려감까지 함께 표명했습니다. 네, 이전에 저희가 좀 얘기를 했을 때 파월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 이런 소식들도 사실 있었고 이제 만난 이후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이후에 옐런 장관의 코멘트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멘트 살펴보시면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이번에 백악관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일 정도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한 것으로 세상 확인되면서인데요. 월간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급해진 탓에 이번 회동이 성사된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가 8%대로 치솟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하게 되면서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와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50bp 이상으로 인상하는 이 빅스텝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압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연준 의장을 지냈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런 전망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옐런 장관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해 인플레이션 상황이 자기는 작은 위험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에는 인플레이션 경로를 잘못 생각했다면서 시인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렇게 좀 유명한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나타내지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부담감이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까지 있었으니까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인 행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에 따른 영향들 잠시 뒤에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 리비안이 3%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공장에 화재가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Why Libyan stock got burned on Wednesday. 이번에 리비안 주가 관련한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3.66%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3.66% 하락하게 되면서 30.2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역 언론인 WGLT 라디오는 지난 주말 동안에 리비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역 소방대가 출동을 했다면서 이 공장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적어도 3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나자 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 화재는 공장의 배터리 테스트 구역에서 발생을 했고 이 배터리는 아직 차량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발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리비안의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 문제까지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억눌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글로벌 IB 쪽에서 이 리비안의 주가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까지 번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3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